자, 7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7번 문제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2분에서 3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서의 기울기야? x절편에서의 기울기죠. 맞아? x절편에서의 기울기는 뭐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거리곱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함수 그려보면요. 0, 2, 3에서 절편을 가지고 있는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최고차 함수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 몇이다? 3이 되겠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3,0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뭐를 지난대? 5, 뭐시기를 지난대. 기울기 몇이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네모는 뭐일 수밖에 없다? 6일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미분해서 3대입한다. 이거 하지 말라고. 뭐해서 구했으니까 지금 절편이니까. 3차 함수에서 x절편에서의 기울기는 뭐로 접근한다? 그냥 거리곱 쓰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문제 이거 단 한 명도 마음에 들게 풀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좀 문제 형태를 잘 봐봐. 문제 풀자마자,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바로 수식으로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식이 2개 나왔거든요. 식 2개 나왔는데 첫 번째 식도 누구랑 누구의 1차 결합이야?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1차 결합식이야. 두 번째 식도 뭐야?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1차 결합식이야. 맞니?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야. 그지? 근데 최종적으로 뭐 물어봤어? A 곱하기 B를 물어봤거든요. A 곱하기 B는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으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합을 구하면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로그 2의 A, B가 구해지는 거죠. 맞니? 자, 그럼 봐봐. 식 바로 써볼게. 이 A 더하기 B가 2다 라고 쓸 수 있죠. 맞니? 로그 2의 A를 라지 A, 로그 2의 B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 A 더하기 2B가 몇이다? 얘가 7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뭐만 구하면 되는데 라지 A 더하기 라지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끝나는 거예요. A 더하기 B가 뭔데? 로그 2의 AB지. 그지? AB는 몇이다? 그냥 8이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을 때 A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하는데 집중을 해요. 틀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만큼 맞아. 꼼꼼하게 잘 풀었어.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는 수학 문제를 모든 걸 막 다 분석적으로 푼다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출제자랑 나랑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왜 굳이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곱하기 B를 줬는지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A, B는 몇이다? 8이 되겠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E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 라지 gx라고 하자. 이럴 때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어. 조건으로 이게 나온 거야. 근데 뭐 구하래? 이 값 구하래요. 형태가 같지. 우선 구하라고 한 형태가 같지. 그럼 우리는 지금 얘랑 얘가 어떤 식에다가 3대입하고 어떤 식에다가 5대입하는 거야? gx-2 라지 F x에다가 3과 5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써줘. 문제에서 요구한 게 그거니까. 얘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거야. 뭐가 되니? 뭐가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C 아니에요? 얘가 x 플러스 C인 거잖아. 봐봐. 지금 스몰 fx 적분한 다음에 2배 한 거야. 누가? 얘가. 얘는 스몰 fx 더하기 1, 이 스몰 fx 더하기 1 적분한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얘랑 얘의 차이는 뭐가 되겠어? 1 적분한 것만 남겠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남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끝났지? 여기 이 식에다 몇 대입했더니 3대입했더니 0이래. 그럼 C가 몇이야? 마3 되는 거지. 이 식에다 몇 대입하래? 5대입하래. 그럼 얘 몇이야? 2 되는 거지. 끝났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막 정리를 해놨어. 자, 10번 볼게요.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등비수열입니다. 모든 항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자, 여기서 A2가 1이라고 나오고요. 시그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마이너스 1에 K제곱 곱하기 SK가 21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A2. 마이너스 S3 더하기 S4, A3, A2.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얘가 몇이래? 1이라고 나왔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 플러스 R제곱 더하기 R4제곱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얘가 21인 거야. 그치? 그치? 이런 4차 방정식 나왔을 때 4차 방정식 풀자? 아니죠. 째려보라고 했어. 여러분들의 숫자 감각을 믿으라고 했어요. 수 원파트는 특히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째려보셔야 돼요. 본인의 숫자 감각을 믿고 째려보셔야 돼요. 이걸 살짝 인수분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째려봐. R제곱 몇이야? R제곱이 4 되는 거죠. 4 더하기 4제곱해서 20 만드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모든 항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공비는 뭐가 되겠다? 공비가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구하래요? S2랑 S7의 합구하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 S2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뭐랑 뭐야? 2분의 1이랑 1의 합이잖아. 두 번째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기출분석하면서 뭐 얘기했었냐면은 2의 거듭제곱들의 합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1, 2 더하면 몇이야? 3. 1, 2, 4 더하면 몇이야? 7. 1, 2, 4, 8 더하면 몇이야? 15. 1, 2, 4, 8, 16 더하면 몇이야? 31이야. 지금 내가 말한 결과들이 다 뭔데?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1부터 차례대로 공비가 2인 등비수를 더해주시면은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와요. 숫자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S7을 생각할 때 먼저 2분의 1 따로 써주신 다음에 1부터 뭐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야? 2의 5제곱까지 더하면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에다가 2의 0제곱부터 2의 5제곱까지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니네들 또 여기다 공식을 썼더라고. 2-1분의 초항 곱하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이걸 썼더라고. 그거 쓰지 마. 공비가 2잖아. 공비가 2일 때 쓰지 말라고. 응? 자, 이게 몇이 되는 거야? 몇까지 더했어? 32까지 더한 거죠. 그럼 몇이 되겠어? 63 되겠지. 63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겠다? 63, 1 해서 65 나오겠다라는 얘기 바로 할 수 있겠죠. 공식을 써야 될 때랑 쓰지 않아야 될 때 구분하세요. 응?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시각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 vt가 요딴 식으로 생겼다. 자, vt가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속도함수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이수분해 되죠? 1과 3분의 7이라는 x절편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겼는데 기억 장 맞지? 운동방향 언제 바뀌어? 속도에 부호가 바뀔 때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 참이 되는 거고요. 1초에서 부호 바뀌었잖아. 이음 볼게요. 1에서 위치, 점피의 위치는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점피의 위치 어떻게 되는데? 이거 넓이잖아. 그죠? 이 넓이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y절편 몇이야? 7이죠. 그지? 이거 0부터 1까지 적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는 적분할 때 요 직각삼각형에서 뭐 빼면 돼? 여기 나뭇잎 절반 빼면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넓이 어떻게 되겠다? 자, 이 직각삼각형 넓이 2분의 7에서 빼면 돼. 요거 넓이 뭔데? 6분의 최고차항 3 1세제곱 2분의 1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몇이야? 3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건 참 되겠다. 자, 디귿 갈게요. 자, 디귿에서 뭐 물어봤어? t는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2라는 지점 잡고 나서 결국에 여기 색칠한 부분이랑 여기 색칠한 부분 더하는 거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생각해봐. 여기 봐봐. 이렇게 곡선 약근점 이렇게 잡았어. 얘랑 얘 2인점 딱 그거가 이렇게 이었어. 여기 부분 넓이하고요. 여기 부분 넓이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6분의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1의 세제곱이잖아. 두 부분 다. 근데 이만큼은 빼야 되고 이만큼 더해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지금 얘를 여기다 딱 끼워 넣게 되면은 결국에 이 두 개의 삼각형 넓이에 합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니? 그래프를 그려놨으면 거기에서 그 그래프 다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계속 그려.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설명했을 때 못 알아듣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실행하냐 마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답은 뭐가 되겠다? 두 직각삼각형의 넓이 합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넓이 몇이야? 아까 구했으니까 2분의 7. 여기 아래 삼각형 넓이 몇이야? 요 점에서 함수값만 알면 되겠죠? 자, 여기 함수값 몇이야? 2 대입하면은 12, 19,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여기 y좌표가. 그럼 이거 1이니까 2분의 1짜리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합은 몇이 되겠다? 4가 되겠다? 이것도 3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아? 12번으로 갈게요. 14번까지 다 이래. 자, 상수 A와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A, X제곱과 두직선 X는 T, X는 ET가 만나는 각각 A랑 B라고 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할 때 A랑 H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넓이가 나왔다. 8이래요. 이럴 때 알파랑 T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A랑 T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직선법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x는 t인 라인, x는 이 t인 라인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AB 길이랑 AC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지금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 내려주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직 이등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점 A의 Y좌표는 점 B의 Y좌표의 절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식 X좌표도 1대2고 Y좌표도 1대2란 말이야. 이거는 우리 지금 최근에 나이기적 조제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 되게 많이 풀었거든? 한 그 단원에서만 3문제 연장고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A의 t제곱에다 몇 배 했더니 2배 했더니 뭐가 된다? A의 2t제곱 된다. 그러니까 A t제곱 뭐 되는 거야 얘가? 얘가 2 되는 거죠. 맞니? 양변 A t제곱 나누면 그냥 얘만 남잖아. A t제곱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길이도 나오거든요. 직각상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나오지. 넓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길이 3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니까 밑을 뭐로 보자? 배율로 보자. x 값이 4 커졌더니 몇 배가 커졌어? 2배가 커졌어요. 그럼 a 확정, a 몇이야? 2의 4분의 1 제곱 되는 거죠. x가 4 커졌는데 2배가 됐으니까 밑은 2의 4분의 1 제곱 되겠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에서 지금 사실 이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뭐 배율로 봐야 뭐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근데 배율로 이용했을 때, 밑을 배율로 판단을 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작년 6평, 작년 9평, 올해 9평까지 5개 시험 중에서 3개가 나온 거야.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요새 시험에서 꼭 기억하세요. 자, A가 2의 4분의 1제곱 되는 거고요. 자, 이 길이가 3니까 T는 이미 나왔죠. T가 몇이 되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잖아. 그럼 T는 몇이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T는 뭐가 되겠다? 2의 4분의 2제곱 바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3번 문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3등급, 4등급이 나눠지는 쪽인 것 같아요. 13번이 3, 4등급 나눠지는.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대충 한 30% 선에서 그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정해지는 그 정도 문제가 하나 딱 나와요. 하여튼 12번까지 보다는 조금 더 아주 조금 눈곱 대갈 만큼 굳이 나누자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fx가 이렇게 두어졌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자, 이거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제곱 마이너스 k x 더하기 2 곱하기 fx분의 x제곱, 얘가 항상 존재한대. 자, 분수식의 극한이 나왔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닌 곳으로 수렴하게 되면, 분모가 0이 아닌 곳으로, 그러니까 분모의 영인자가 없다면 항상 존재하는 거 맞지? 그치? 분모의 영인자가 없다면 분모는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분모의 영인자가 생성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분모가 공통인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공통인수가 있어요? fx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fx에 영인자 있어요? 없어요? fx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항상 양수란 말이야. fx는 항상 양수야.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영인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그럼 우리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영인자 아닌 거는 그냥 다 뭐다? 함수 값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지? 얘는 그냥 fa야. 존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럼 지금 우리는 얘만 봐주면 되는데, 지금 빙하로 속에 있는 친구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은 영인자 종류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2차함수. 2차함수는 영인자 종류가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 x2가 그쪽에 2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두 지점을 다 커버칠 수 있냐는 거야. 커버칠 수 있어? 두 지점을? 얘는 영인자는 2개가 있으나 한 종류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영인자가 2종류 있게 되면 얘가 커버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건 탈락. 얘는 영인자라는 방정식이 두실근 갖는 상황은 탈락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중근 갖는다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얘가 커버칠 수 있어? 얘가 뭐라면, 그 중근이 뭐라면, 중근이 0이라면 그때만 커버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죠? 근데 봐봐, 얘가 영인자를, 동일한 영인자를 2개 갖는다라는 거는
이 2차식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냥 x제곱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식이니까 이거 자체가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식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이란 x라는 인수를 두 개 갖는다는 거는 x제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중근 갖는 상황은 우리가 계산 없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냥 x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랑 같아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k는 몇이다? k가 6일 때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가 뭐를 가질 때? 근을 갖지 않을 때, 즉 허근 가질 때를 생각하면 돼. 자, 얘가 허근 가지면은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가 0이 안 되니까 상관없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 처리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20 써주시면은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6-k x 더하기 12-2k는 0이다라는 방정식 써줄 수가 있는데요. 이 방정식이 허근 갖는다? 10 어떻게 쓰면 돼? 판별식 d는 6-k에 제곱 마이너스 48 더하기 8k 되겠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k번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부터 6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수들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6까지면 총 개수 몇 개야? 8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8개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너네들이 4, 5페이지가 너무 스무스했던 이유가 이제 이거 14번 몇 번에서 보던 문제니? 10번에 나오던 문제예요. 보통 3페이지 맨 마지막에 항상 배치되던 문제거든. 근데 그게 14번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했지. 마음이. 심리적인 안정은 있었을 거야. 적어도. 자, 14번 양수 k에 대하여 자 0부터 2분의 3k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탄젠트 함수입니다. 자, 이 친구 주기 몇이에요? k파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기는 써보세요. 주기가 k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점 P, 0,P를 지나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겠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탄젠트 함수. 자,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그리고 나서 P를 지나는 네.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p 라는 직선을 또 그리거든요.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 그리고 나서 AB 길이랑 PA 길이 사이에 b가 나왔고요. 이 점이 p인데 얘랑 A, B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각형 OBC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가 나왔어요. 자, 얘가 3분의 5파이다. 그리고 얘랑 얘가 1대 3이다라고 나온 거야. 자, 근데 길이가 나왔을 때는 삼각함수 문제에서 길이가 나왔을 때는 그 길이가 주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의 길이가 나왔을 때는 이 길이가 주기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얘는 뭐가 돼요? 얘가 주기죠. 그치?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주기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함수에서 3분의 1주기 지나고 있을 때 이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래? 헷갈리면 그냥 각도 넣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탄젠트 함수 한 주기가 파이입니다. 3분의 파이에서 탄젠트 값 몇인데?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P 값이 바로 나옵니다. P는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3분의 1주기를 이게 막 이 문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 아직 여기 파트가 온전치 않은 친구들은 그럴 땐 그냥 수치 넣으세요. 3분의 1주기가 몇 도인데? 60도잖아. 그치? 그냥 넣어. 자, 그래서 루트 3 된다라는 건 바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OBC라는 삼각형 넓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삼각형은요, 밑변을 뭐로 잡았을 때?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똑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삼각형 넓이는 이거 곱하기 얘로 그냥 끝나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5파이라는 친구를 식으로 써보면은 주기 뭔데? 한 주기 k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k파이 곱하기 뭐? 자, 루트 3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요. k는 뭐가 되겠다? 3루트 3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9분의 5루트 3이 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P랑 K 더해주세요. 9분의 14루트 3 되겠다라는 것까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 자, 이제 공통범위에서 그나마 의미가 좀 있었던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 함수가 양수다. 그리고 F자료가 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F0가 0이고요. 그래서 A,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A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GX가 주어졌는데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0부터 X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DX DT 여기 다 T겠다. 여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자,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GX에 대해서 가번 조건하고 나번 조건이 나왔는데 가번 조건에서 뭐 말하고 있니?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4개다라고 나왔고요. GX는 X는 2랑 6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말을 오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2랑 6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말이 2랑 6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2랑 6에서 확실히 극값을 가지나 다른 곳에서 갖는지 안 갖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뿐이다. 어디에서만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런 말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만 극값을 갖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풀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다들 알 거고 하지만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응? 그거 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자, 그러면 봐봐. 사실 벙커커서 똑같은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쓴 거. 뭐로 정의됐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럼 이 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 대입과 미분이 있어요. 도함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극이라는 워딩이 들어갔어요. 세 줄 다 뭐를 가리키고 있어? 미분을 가리키고 있다. G'X에 대해서 연거퍼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써봅시다. G0는 0이다. G'X는 절대값 fs 마이너스 절대값 x다.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G'X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딱 4종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몇 개가 확보된 거예요? 그 중에 2개가 확보됐어? 아니 3개가 확보됐어. 첫 줄에 나와 있어. 여기다가 0 대입한 거 같아. 0 대입한 거네. 0 되는 거잖아. 왜? F0가 0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내용은 그림 그려보면 확실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얘를 썼을 거야. 당연히. 교통계수 찾으려면은 그 과정 중에서 0,0을 지난다는 포인트를 딱 쓰는 순간 이 방정식 4개 중에서 이 6은 아예 주어졌고 거기다 0이 추가가 되겠구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 그럼 지금 얘랑 0을 비교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누구 이항해야 돼? 절대값 x 이항해서 절대값 fx랑 절대값 x 비교로 가주셔야겠죠? 가볼게요. 이거 그리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삼각함수에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그거 바로 그림 그리면 안 된다라고 몇 번 얘기했죠. 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높이가 다른 산들이 막 혼용되게 될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가 되게 빡세져요. 생각해봐. y는 a sin x 더하기 b라는 꼴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 a랑 b랑 값이 같지 않다고 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뽑기 높이 되게 다 달라져. 기분 나쁘단 말이야. 케이스가 되게 많아진다고 이거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답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마지막 그 식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한 그림을 웬만하면 그리시면 안 돼요.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 몇 차 이하일 때는 절대값 그림 바로 그려도 되는데 산 하나까지 나오는 게 뭐야? 절대값 주었을 때 산 하나까지 나올 수 있는 거 2차지. 2차까지는 이 그림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3차 이상의 절대값을 씌워진 구조가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곡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린 그림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되게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도 바꿀 거야. 어떻게? 얘 이거 방정식의 근거 뭐가 같아요? fx는 얼마 x다. 이 방정식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fx와 함께 누구 그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x를 그리는 방향으로 가볼 거야. 그런데 fx는 어떤 인수가 있어요? x란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 곱하기 f1x로 바꿀 수 있어. f1x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맞아? f0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란 인수가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지금 얘 fx를 x 곱하기 2차식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0이라는 근을 따로 제외하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f1x는 뭐다? 뿔마 1이다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맞아?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와 뿔마 1이라는 두 개의 상수함수를 비교했을 때 교점을 찾아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여기 이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근이 총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0은 이미 썼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방정식에서 0이라는 근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 그래도 4개니까. 맞아? 여기서 0을 빼놓고 나서 얘로 왔단 말이야. 0 하나 빼놓고 x 나눴으니까 양변 x 나누면서 0이라는 근 하나 빼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0이라는 근 더 갔더라도 근의 개수가 변하진 않잖아.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총 근의 개수는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4개 가지면 되지. 그치? 4개 가지려면은 그림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얘가 0이라는 실근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지. 왜? 0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 방정식은 4개의 실근을 가져야겠다. 그 상황이라면. 얘가 0이라는 근을 갖지 않는다면 얘는 3개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선 2개 그렸을 때 근 3개 가지려면 그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어디 지나게 그리면 돼? 혹지 지나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얘가 y는 1, 얘가 y는 마이너스 1. y는 1, y는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0이라는 포함되면 돼, 안 돼?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어? 그럼 지금 이제 근이 뭐랑 뭐가 있어? 지금 확보된 근이 2랑 6 있는 거잖아. 맞니? 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랑 6을 어디다 배치할 수 있어? 2랑 6을? 자, 봐봐. 2랑 6은 그냥 근 정도가 아니라 극값을 갖는 점이기 때문에 x-2랑 x-6이라는 인수는 홀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맞아?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세 지점 중에 2개는 2랑 6이야. 만약에 얘가 2가 됐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은 지금 x-2라는 인수는 몇 개 존재하게 되는 거야? 2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치? 2개 존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자, 지금 도함수가 어떤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지점을 기준해서 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 변하려면 뚫어야 되잖아. 뚫으려면 인수 몇 개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홀수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랑 6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면은 여기가 2로 확정, 여기가 뭐로 확정? 6으로 확정?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참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3이 아니라 4가 되겠죠. 아, 훌륭하네. 선생님 귀가 감시면서. 맞지? 이건 확실히 바로 쓸 수 있겠지? 극점이 돼야 된다는 포인트 때문에 접하는 지점에 2랑 6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여기 이걸로 와보자. 이걸로 해보자. 그럼 여기에는 이 네 지점 중에 0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 이제는. 그치? 여기에 0이 안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총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5개가 돼버리잖아. 4개만 돼야 되는데.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속에다가 0, 2, 6을 쓸 거야. 그럼 0, 2, 6을 배치하는 방법 어떻게 돼? 0, 2, 6, 0, 2, 6, 0, 2, 6 이렇게 배치할 수 있잖아. 케이스가 몇 개 나오는 거야? 3종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0, 2, 6을 이 4지점에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지점단계 이렇게 한 그림에다 그리지 말고 3개를 그려놓자고. 첫 번째 0, 2, 6.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대칭성에 의하여 8이 되겠죠. 8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0, 2, 6일 수도 있어요. 맞니?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자, 또 뭐 있어? 0, 2, 6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니?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니? 지금 밑에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 F6 곱하기 G2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지금 그림 보시면
fx 생각해봐. fx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다 몇 대입하겠다고? 6 대입하겠대. 그럼 x는 무조건 6 대입하니까 부호에 영향 미치지 않지. 결국에 f1 6의 부호가 f6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봤더니 6이라는 점의 함수 값이 다 정해졌어. 누구의? f1의. 얘도 f1이고 얘도 f1이고 얘도 f1이란 말이야. 지금 그려놓은 게. 첫 번째 그림부터 얘기해볼게. f6 0보다 어때? 함수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음수야. 자, 여기서 f6 써봐. f6 0보다 어때? 1이죠? 1이지. 0보다 크지? 자, 여기서 f6 뭐가 되겠어? 0보다 크네? 맞아? 자, 여기서 f6 어떻게 돼? 0보다 크지? 맞아? 그러면은 각 상황에 대해서 G2의 부호가 뭐가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G2 뭐가 돼야 돼? 양수, G2 음수, G2 음수, G2 음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은 G2가 뭔지 좀 보자. 이거예요.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차이 함수를 얘랑 얘의 차이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얘랑 얘의 fx랑 x의 사이즈가 뭐가 더 큰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떤 범위에서? 0부터 2 사이 범위에서 누가 더 사이즈가 큰지 비교하면 되는 건데, 지금 봐봐. 지금 보시면은 f1x 입장에서 0과 2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f1x의 사이즈가 마이너스 1과 1보다 어때? 사이즈가 f1x가 얘랑 얘보다 작죠. 사이즈는 사이즈 절대값 응? 맞니? 사이즈가 더 작아요. 누가?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사이즈보다 더 작은 거야. 맞죠? 다시 봐봐. 지금 fx는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 그지? 얘로 표현이 돼서. 근데 f1x라는 친구가 첫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 우변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친구보다 여기다가 x를 곱한 친구는 당연히 더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의 사이즈가 이거의 사이즈보다 작은 상태니까 피적분 함수가 음수인 상태가 되는 거야. 피적분 함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그걸 0부터 2까지 순방향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G2가 음수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곱하면 뭐가 돼? 양수 되죠. 안 돼. 자, 이 그림으로 봐봐. 자, 이번에도 0과 2 사이에서 어때? 0과 2 사이에서 사이즈가 지금 1과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러면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와봐.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보다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보다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 0과 2 사이 커졌지. 사이즈가 더 커졌지. 마이너스 1보다 사이즈가 더 크죠. 맞아? 마이너스 1보다 함수값이 더 작으니까 음의 범위로 갔을 때 사이즈는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 절대값끼리 비교하고 있단 말이야. 뭐가? 피적분 함수를 볼 때 절대값끼리 비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G2가 어떻게 되겠어? 양수 되겠죠. 자, 여기서 G2 어떻게 되겠어? G2 어떻게 되겠어? 0부터 2까지 여기 배치가 된단 말이야. 0부터 2까지가. 사이즈 더 크지? 이게 뭐가 돼? 0보다 크겠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F6과 G2의 부호가 반대인 친구는 뭐밖에 없다? 몇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밖에 없는 거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F8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지? fx는 x 곱하기. 이제 이 함수가 뭔지만 알면 돼. 이 이차함수가 뭔지만 여기 뒤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지?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 바로 말할 수 있을까? 최고차 함계수. 자, 지금 최고차 함계수 뭔지 모르겠으나 0과 6에서 y는 1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x-6 이거 대입하면 뭐가 나와? 1 나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 어떻게 구할래? 최고차 함계수 어떻게 구할래? 함수값이 1이랑 마이너스 1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참수 볼 때 맨날 뭐 하고 있어? 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거 얘기 맨날 하잖아. 그치? 자, 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어? 지금 이거 축 몇이야? x는 3이죠. 축으로부터 3만큼 떨어졌지. 그럼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지. 자, 축으로부터 몇 떨어졌어? 1 떨어졌지.
그러면 지금 꼭지점보다 함수가 얼마큼 커야 돼? 1 커야 되는 거지. 자,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가 1이 돼야 되고요. 이 길이가 뭐가 돼? 9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다면 얘랑 얘 차이는 몇이 돼야 돼? 8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4시 돼버렸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2 차이 나버렸거든요. 최고차 함계수 뭐가 되겠다? 4분의 1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가 그냥 8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F8은 뭐가 되겠다? 8 곱하기 몇이야? 2, 2, 4, 1, 5 답은 40 되겠다고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0이라는 근을 배제하는 순간 차수를 하나 줄일 수 있게 되지. 나 니네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 쉬워? 1차 방정식이 쉬워? 1차 방정식이 쉬워. 3차 방정식이 쉬워? 2차 방정식이 쉬워? 2차 방정식이 쉬워. 4차 방정식 쉬워? 3차 방정식이 쉽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 때 양변에 공통인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근을 배제하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럼 차수를 줄여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 18번 학생들 풀어놓은 거 보고 조금 많이 놀란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자,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그 워딩을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두함사의 1차 결합식이 나왔다라는 건 등차 수열에서 무조건 이 식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봐봐. 뭐가 나왔어? 2A5 마이너스 A4 나왔지? 얘가 15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그냥 A6이야. 그냥 A6이야. 풀어서 써도 되고요. 내분, 외분 개념 쓰셔도 상관없어요. 봐봐. A5 더하기 A5-4라고 쓸 수 있지. A5-A4가 뭔데? D잖아. A5-A4는 D잖아. 그럼 지금 이거 A5에다가 D 더한 거예요. 그럼 A6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야. A5와 A4의 1대2 외분점 되는 거지. A5와 A4의 1대2 외분점 뭐야? A6이에요. 봐봐. 이렇게 했어. 자, 이 식 자체가 외분 공식이잖아. A5와 A4의 1대2 외분점이야. 그러면은 1대2 외분점이니까 뭐가 되겠어? 당연히 A6이 될 수밖에 없지. 맞니? 그냥 이거 A6이야. 이거 뭐 지금 선생님이 뭐 식으로 썼는데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있으면 돼. 만약에 여기서 3, 2 이렇게 나왔어. 3A5-2A4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여기 밑에 뭐가 필요해? 3-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A5랑 A4의 몇 대 몇 외분점? 2대3 외분점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그냥 A7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사실상 이런 그냥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보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A3이 6이고요. A6이 15일 때 A11로 해주세요. 그냥 바뀌는 거야. 2점짜리로 바뀐 거야. 딱 2점이 된다고. 근데 모든 1차 결합식이 다 돼요. 모든 1차 결합식이. 두항 사이에 1차 결합식, 아니 세항, 내항, 다섯항 모든 항 사이에 1차 결합식 나오면은요 한 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야 무섭다 야. 그치 무섭지. 아니야? 그치 무섭잖아. 쌍꺼풀 하지 마. 무섭잖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 찍는 데가 쫄아요.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막내만 평생 28년을 막내로만 살아왔단 말이야. 왜 자꾸 쫄아봐? 무섭잖아. 자, 뭐 19번에 편하게 푸셨죠? 나 극대역수 차이 공식 쓰면 바로 나옵니다. 그림 살짝 그려주고 극대역수 차이 공식 쓰면 나오는 거였고. 자, 20번 문제. 빈칸 넣기 문제는 무조건 무조건 뭐야? 그냥 쉬운 문제야. 3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난이도가 낮아요. 어떤 접속사 있다고? 자, 빈칸 있으면은 국어, 영어처럼 똑같이 접근하면 되는데 국어, 영어에서 빈칸 넣기 어떻게 접근해? 전후관계 살핀다. 전후관계만 살피잖아. 그지? 물론 전후관계가 살폈을 때 뭐가 답이 안 나오면은 이 글의 주제까지 파악을 하게 돼요. 근데 수학은 주제까지 파악할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인데 그게 2010년 이전 문제예요. 2010년쯤 문제예요. 진짜 옛날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든 빈칸 넣기 문제는 전후관계만 살피면 되는데 전후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 접속사를 잘 봐주시면 되고요. 수학에 있어서 접속사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뭐뭐에 의하여 등식, 부등식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 나온 적도 없어요.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그러니까 작년 9평을 이 시험 직전에 풀어보고 나서 시험을 본 친구들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 9평 21번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수식을 이용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랑 이 문제는 단원조차 달라요. 오히려 그 문제는 수열 문제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때 문제는 정수 조건이 들어갔었거든요. 작년 문제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나와 있어? 박스 시작할 때부터 영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랑 정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fx가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f' 19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2분의 f'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2x분의 f2x 마이너스 f제곱. 얘가 뭐보다?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 봤더니 중항에 있는 거 있죠. 중앙에 있는 친구 보면은 평균 면허율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우선 20 봤을 때 뭐가 좀 떠올라? 뭐 하고 싶어? 리미트 씌우고 싶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해석, 지금 이것만 봐서는 도입에 있어서 해석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우선은 되게 막다른 골목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고 가운데가 평균 면허율이네? 도함수로 표현해볼까? 미분계수로 표현해볼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걸 좀 해볼게요. 0에서 정의가 안 된다라고 했지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했거든요.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 뭐가 되겠다? 2분의 f' 제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각 변에 리미트 씌우게 되면은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추가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등호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극한 취하면 뭐가 되겠어? f' 제로가 됩니다. 여기다 0 뭐가 돼? 그냥 0 되는 거죠. 그치? 자, 20 좀 더 정리해 주시면은 f' 제로의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여기 정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f' 제로라고 나왔거든요. fx는 뭔데? 다항함수지. 다항함수에서 f' 제로가 갖는 의미는 있어요. 따로 있지. 뭐야? 1차항 계수죠. 그지? 얘를 1차항 계수로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1차항 계수로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굳이 한다면 뭐를 할 수 있겠어?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있거든? 이거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밖에 없어, 이제. 맞니? 근데 그리 복잡하지 않아. 써보면. 자, 도함수도 있으니까 F' 써주려고. 뭐가 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정리해볼게요. 좌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거예요. 좌변. 자, 중앙 뭐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EX 대입한 다음에 다 상수항 없애고 나서 다 EX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여기다 EX 대입한 다음에 EX로 나누는 거야. 그럼 뭐가 돼? 4X제곱, 그 다음 2AX, 그 다음 더하기 B 이걸로 끝날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우변 뭐가 되는 거야?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와, X 써놨는데 그지 같아 또. 그치? 너무 꼴보기 싫게 생겼어. 근데 우선 중앙에 있는 표현이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주자. 왜? 여기에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지금 개수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얘네들만 모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각변에 뭐 빼주자? 4x제곱 빼줄게요. 각변에.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한 놈이야. 뭔지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 뭐 얘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네. 직선이다 정도. 얘는 확정됐죠. 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그림 바로 그릴 수 있지. 자, 지금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전범위에 있어서 얘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이 직선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얘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그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얘 0이고 여기랑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좌우 대칭인 W자에서 우리 비율 관계 알죠? 몇 대 몇이 된다?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지? 그럼 여기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자, W자, 사차함수 W자에서 얘랑 얘의 비율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지금 얘가 루트 2인 지점이야. 이 점에서 함수값, 극소값, 좌우 극소값 똑같을 건데 여기 극소값 뭐가 되는데? 이 루트 2 대입해봐. 그럼 몇이야? 4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여기랑 마이너스 4. 이 사차함수보다 이 직선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다. 누구? 1차? B. 봐봐. 우리는 지금 아까 F'제로의 범위를 써놨어. 얘를 뭐라고 해석했어? fx의 1차는 개수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그럼 지금 b 값이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로 왔어. 이제 b가 이 직선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된 거야? y절편 역할을 하게 된 거지. y절편 역할을 하게 됐지. 이 직선이 y축에서 어디랑 만나야 되는 거야?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끝났어요. 좌변 이 지점은 안 봐도 끝납니다. 왜? 자, 여기 사이를 지난다라고 생각해봐.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2a인 어떤 직선을 그릴 거거든요. 다 안 돼. 왜? 여기 있는 이 W자보다 어디 있어야 돼? 전범위에서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0,b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 그랬어. 그래서 그 사이에 한번 배치를 해봤어. 당연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사이로 막 배치를 했어. 그렇더라도 전범위에서 이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뚫게 되지. 기울기 0이어도 뚫게 되지. 그럼 이제 방법은 뭐밖에 안 남은 거야? 이거밖에 안 남은 거야. 이 점을 지나는 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를 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끝. A는 몇? 0. B는 몇? 마이너스 4가 끝난 거야. 양쪽에서 조여줄 줄 알았는데 한쪽이 확정이 된 후에 이 자식의 y절편이 제한이 되고 나니까 이 함수가 아예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였지? F'10이니? 요 식이 다 나온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100 대입하면 10 대입하면은 296이 나오겠다는 얘기 바로 할 수 있겠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 보통 어땠었냐면 이런 문제들이 어땠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를 지나고 있는 어떤 직선이 있다. 뭐 기울기의 최대값 구하여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기울기 뭐 최소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막 할랄랄랄랄랄랄랄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이거랑 사실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거의 비슷한 문제야. 근데 얘는 상한과 하한이 다 중요했었는데 사실상 하한이 쓸 일이 없어지는 이런 좀 독특한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재밌는 문제예요 이거. 뭐 하여튼 지금 수능 평가원 역사상 약간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22번 두 줄 컷.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번 조건과 나번 조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파트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역함수 관계 얘기할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니네가
여기서 니네가 이 K값 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K값을 Y절편으로 봤다면 Y절편 만들어 봤다면 이 문제에서 이게 가나 조건의 연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울기 마이너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 직선에서 K값 보통 어떻게 많이 구해? 보통 어떻게 많이 구해? 여기 위에 있는 점 얘가 A, B가 주어졌다면 K를 그냥 뭐로 처리하고 끝내? A 플러스 B로 처리하고 끝내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X랑 Y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 이 점 A, B로 놓고 이 점 B, A로 놓고 나서 막 문제 풀어주거든요. 그지? 그럴 때 K값 어떻게 구했었어? 매번 X좌표랑 Y좌표 하나 우리가 구한 X좌표, Y좌표의 합으로 K값을 거의 구해왔단 말이야. 맞아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이 문제가 조금 수월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 자,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잘 그릴 자신입니다. XY 축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서로 다른 점 A랑 B가 있다고 합니다. 점 A에서 Y는 X에 대한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점 B에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점을 Q라고 하겠다. Y는 X라는 직선 나오는 순간 지수로그 파트에서 Y는 X라는 직선 나오는 순간 역함수 개념 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선 AP의 Y절편이 직선 BQ의 Y절편보다 지금 크다라고 나왔는지, 그지? 그러면 A가 B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A에서 Y는 X의 수선의 발을 상 내린 다음에 이 점을 P라고 했고요. 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 점을 Q라고 하겠다. 그리고 뭐 Q라는 점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위에 있겠죠.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AP의 Y절편과 BQ의 Y절편의 차이가 몇이래? 2분의 13이래. 근데 생각해봐라. Y절편이나 X절편이나 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똑같지, 그치? 어차피 우리 거의 모든 조건이 여기 로그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길이라고 X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14라고 주면 되는 거야. X절편 차이가 2분의 13이다. 이렇게 주면 되지.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어? AB의 기울기가 7분의 6.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7분의 6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 가지고 식 하나 써야 되고요. 이 사이거리가 2분의 13이라는 걸 가지고 식 하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X절편 뭐랑 똑같아? X절편 뭐랑 똑같겠어? 점 A의 X좌표랑 Y좌표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 점에 지금 이 직선의 X좌표는 뭐랑 똑같아? 점 B의 X좌표랑 Y좌표 더한 거랑 똑같단 말이야. 왜 내가 좌표를 얘기하고 있냐? 뭐가 나왔어? 기울기 나왔지. 기울기 어떻게 표현하는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 거잖아. 맞아? 맞아? 자, 이거 델타 X, 델타 Y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얘가 몇이다? 7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얘랑 얘의 차이가 뭐가 되는데? 이거 이 점에 X좌표 Y좌표 더한 거고요. 이거 이 점에 X좌표 Y좌표 더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뺐어. 그럼 지금 얘는 뭐랑 똑같아? 델타 X 더하기 델타 Y랑 똑같다고. 얘가 뭐라고요? X좌표 Y좌표 더한 거. 얘 뭐야? 점 B에 X좌표 Y좌표 더한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은 X좌표의 차이하고 Y좌표의 차이를 더하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야. 끝났네. 각각 뭐가 되겠다? 7대 6이야 된다. 7대 6이라고. 그럼 2분의 7, 2분의 6 되는 거잖아. 맞아?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지금 점 A랑 점 B의 좌표 바로 쓸 수 있는데 자, 로그 함수에서 좀 헷갈리면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이거 지금 기울기 아니 이렇게 직각삼각형 또 만들어 볼게. 이 길이 몇이야? 대칭시키면 3, 2분의 7인 거니까 3, 2분의 7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밑이 내신 지수함수인데 밑이 2인 지수함수죠. 밑이 2인 지수함수인데 3만큼 커졌어. 몇 배 변했다? 8배 변한 거지. 밑이 2인 지수함수 밑을 뭐로 보자? 배율로 보자. 밑이 3 커지면 함수값은 8배 변한 거란 말이야. 8배 변했는데 함수값이 몇 차이 나? 2분의 7 차이 나는 거야. 2분의 1이랑 4인 거잖아. 함수값이 2분의 1이랑 4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 8배가 됐는데 차이가 2분의 7인 거야. 8배가 됐는데 차이가 2분의 7이라고. 그럼 지금 여기 라인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고 여기 라인이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맞아? Y좌표가 4고 Y좌표가 2분의 1인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뭐가? X좌표가 4인 거고요. 여기 X좌표가 뭐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사각형 넓이는 뭐다? AP, QB. A가 어디 있어? A, P, Q, B. 이 사각형 넓이요. 당연히 평행이니까 사다리꼴 되겠죠. 얘랑 얘가 평행이니까. 자, 그럼 우선 높이부터 얘기해볼까? 높이 뭐가 되겠어? 자, 지금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높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만들어주면? 이거 직각 이등변 사각형 되겠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은. 맞아? 근데 빗변 길이 몇이야? 2분의 13이지. 그럼 요거 한 변 길이 뭐가 되겠어? 높이 뭐가 되겠다? 2루트 2분의 13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맞니? 그 다음에 지금 이 길이 뭐가 되겠어? 얘가 4,2고 얘가 2,4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x좌표 차이가 2가 나는 거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가 될 건데 그거에 얼만큼만 필요해? 절반만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2분의 1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x좌표가 몇 차이 나? 2분의 3 차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뭐니까? 직각 이등변 사각형 만드는 거니까 2분의 3루트 2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밑변과 밑변 길이 다 잡혔고 높이도 확정됐습니다. 자,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뭐야 2분의 5루트 2 곱하기 2루트 2분의 1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루트 2 없애고요. 그러면은 8분의 65가 되니까 분자분모의 합은 몇이 되겠다? 73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다. 22번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평가 모의고사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묻는 문제가 2개가 나왔거든요. 지금 두 개 다 배율 중간에 살짝 배율에 대해서 살짝 찍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평가 공통 파트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